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랬던 자가 막상 대통령이 된 이후 6월에는 이렇게 발언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자,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은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라는 질문에 고발 관련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보도되자 국정원 대변인실은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국정원 대변인실입니다. 국정원 전직 원장 고발 대통령의 보고 제하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 조금 전에 여야 간사 의원들이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김규현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하셨다 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고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한 보고 내용을 국정원은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치보복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한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보기관을 정쟁의 중심에 다시 서게 한 역사의 후퇴이면서 동시에 정보기관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에 대한 무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나와 전직 국정원장 고발건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발을 뺐습니다. 심지어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야 간사 의원들이 정보위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하였습니다. 정보위 회의록 확인 결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인하셨다라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지금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발의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고발을 승인함으로써 어렵게 조금씩 만들어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고작 정권 출범 100일이 채 안 돼서 말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답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용산 대통령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을 한 것인지 말입니다. 국정원도 더 망가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겁한 행태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비단 전직 국정원장 고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조직의 수장이 국회에 나와 한 발언을 조직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태는 또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두껍다 해도 하기 어려운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장의 발언 관련 브리핑을 국정원이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는 것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적 사과를 요청합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고발의 주요 근거,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에 대한 언급까지 상세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두웠던 국정원의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김규현 국정원장도 윤석열 손절각입니까? 가장 많은 첩보와 정보를 알고 있는 국정원이니 뭔가 보이는 게 남다르겠지요? 국정원장이 한 발언이 즉각 국정원에 의해 부정되는 것을 보면 지금의 국정원 역시 검사 출신의 기조실장의 국정원은 아닐까요? 결국 정치보복을 윤석열이 시켰다는 것으로 기결되는 것인데 앞서 2월에 언급했던 내 사전에 정치보복이란 없다라는 말을 한 다음
또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때부터 제기되었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눈 감겠다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 주변의 이권 개입 논란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부부 주변 이권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 때 대선 조직 합류로 논란이 된 그 법사가 취임 후 인사청탁과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부터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대통령이 공무원에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누가 설득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켜 주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주변 관리를 강화하는 어떠한 방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스스로가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기 위해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던 대통령 측근, 친인척 관리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멀지 않아 미래에는 국정농단, 국기문란 수준의 부패 스캔들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공사까지 모두 김건희가 등장했지요. 허재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1분 만에 이해하는 대통령실 수의계약 업체 의혹. 스토리건축. 대통령실 인테리어 계약 16억 3천만원. 디자인 회사였다가 건축회사가 됐다. 대표가 88년생 김지훈 씨로 점다. 스토리건축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사 실적은 상당수가 허위로 의심된다. 이 업체는 2017년 천안 아산 배방지구에 최고급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홍보했다. 배방읍은 채운순 소유의 토지가 다수 있다. 이 업체는 세금 탈루가 상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세금 탈루 연관 회사는 MBN 건설본부. MBN 건설본부 건물 18층에는 DYD가 있는데 2022년 삼부토건 인수회사다. 김 씨의 지인은 김지훈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했다. 21g. 대통령실 관저공사 인테리어 계약. 대표이사가 79년생 이아무개 씨로 젊다. 2015년 디자인 회사로 출발했다가 2017년 건축회사가 됐다. 2016년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 회사였다. 이게 중요하다. 즉 대통령실 수의계약 업체로 김건희의 인맥회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자산 18억, 매출 28억, 영업이익 1억 5천의 영세회사. 전화를 걸어보니 가정집으로 나왔다. 직원 7명에 지급된 연봉 총액이 9,200만 원밖에 안 된다. 임원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2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일 듯하다. 다누린건설. 시작부터가 정체불명. 안효식 78년생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 전문 설립업체가 만든 회사로 안효식은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지만 언론 보도 이후 잠적했다. 대표는 최정원과 김승혜 부부. 이들 정치에 대해서는 시민언론 열린공감TV가 계속 추적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2가지만. 첫째, 대통령실 수의계약업체로 드러난 스토리건축과 21g은 모두 디자인 회사로 출발했다가 몇 년 전 건축회사로 바뀐 곳들이다. 김건희는 무속인 이전에 국민대에서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다. 이게 모두 우연히 일치일까? 둘째, 스토리건축은 MBN 건설본부와 비리를 저질러 경찰 조사받고 있고 MBN 건설본부 건물에는 삼부토건을 인수한 DYD가 입주해 있다. 이게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 시민열린공감TV가 모두 폭로한 내용인데 좀 잘 안 알려져서 제가 짧게 정리했다. 기자들아, 시공 이름 언급 안 해줘도 되니까 제발 이걸 기반으로 취재 좀 하렴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하승수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사 지역은 세종시로 허위 기재했다고 하니 황당한 일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발표되었을 때 나중에 특별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세종시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보안 관리가 필요한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 관저공사에 관한 정보인데 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단순한 실수인지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겨우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한 자례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실체를 확인했으니 국민이 나서서 쫓아내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처럼 겁도 없이 취임하자마자 패밀리 비즈니스로 열심히 일한 당신, 그래서 떠난 겁니까? 휴가 기간 비리 의혹이 날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곧 복귀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진짜 우주의 기운과 진짜 부적이 지금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